올라가면은 선충들이 빨리 죽고 인슐린 신호를 갖다가 좀 막아주게끔 돌연변이 일으키면 선충 수명이 3배에서 4배까지 연장이 돼요. 즉 당뇨 환자들 중에 인슐린 주사를 많이 맞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10만 맞고도 조절이 돼. 누구는 50을 맞아야 되고 어떤 사람 제 환자는 100 맞는 사람도 있어요. 100을 맞아도 조절이 안 돼. 이 100 맞는 사람은 5년 이내에 죽는다고 보면 돼요. 죽어요 진짜. 또 제 환자 중에 한 35유닛 맞다가 제 얘기 듣고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일주일마다 와요. 제가 그분은 당뇨 완치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매주 오고 저랑 카톡으로 매일 아침 저한테 혈당 보고 혈압 보고 체중 보고 다 하거든요. 저한테 식이요법, 운동요법 매일 보고요. 카톡으로. 이분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처음에 인슐린 36까지 맞던 사람이 지금 16밖에 안 맞아요. 그리고 혈당이 대부분 100 이하로 지금 조절되고 있어요. 이분은 발가락 3개 잘랐어. 당뇨병으로. 발가락 3개 잘랐고 심장 수술했고 폐렴에 걸려서 1년에 3번 정도 병원에 입원했고 심장도 굉장히 안 좋은 분이세요. 나이가 78세 되는 남자 어른이신데 근데 이분 보세요. 인슐린이 지금 36 받는 사람 16으로 맞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인슐린에 대한 의존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수명이 연장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빨리 죽냐 아니 오래 사냐 아니면 빨리 갈 거냐 그거 보는 방법은 당뇨 환자들은 당뇨약 쓰는 가지수하고 인슐린 특히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들 인슐린 단위 보면 알아요. 만약에 인슐린 단위가 50 이상이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심각해요. 중풍이 오거나 안 좋은 게 올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슐린에 대한 그 의존도를 낮추려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을 낮추면 돼요. 그 낮추는 방법은 제가 뭐라 했지? 넘버 1, 메폴민 치료를 하면 된다. 근데 메폴민 치료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 저항이 심해가지고 메폴민만 가지고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뭐 운동 좋은 건 나도 아는데 오늘 그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천만의 말씀.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죠.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하셨어요. 고혈압 초기인 사람들 운동 신나게 하고 나서 혈압 재봐요. 혈압 10 정도 그냥 떨어져요. 물론 운동할 때 혈압이 올라가지만 운동으로 인한 혈압 저하작용은요 굉장히 빨리 나타나요. 혈당도 그래요. 운동하기 전하고 운동하는 후에 보면 혈당 2, 30 그냥 차이가 나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 안에서 지방을 막 태우게 되거든. 그럼 근육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근육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약을 3개 먹던 사람 2개가 되고 인슐린 30 맞던 사람 20 맞게 되고 이제 근육이 저항을 갖다 낮추기 시작한다고.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2마일 정도를 걸으면 어떤 사람은 2마일 처음에 못해. 한 0.2마일부터 시작해서 0.4, 0.6 이렇게 해서 점점 올려야 돼요. 하루에 어머님이 천천히 30분을 걸으면 그게 1마일이에요. 1시간을 걸으면 그게 2마일이에요. 쉬지 않고 만약 보통 속도로 걸으면 좀 빠르게 걷는 사람은 20분 걸으면 1마일이고 40분 걸으면 2마일이고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1마일 걷는데 보통 30분 아주 천천히 걷는 게 30분이고 1시간을 쉬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면 그게 2마일이 돼. 2마일을 걷죠. 이게 미니멈 리퀘어먼트. 2마일. 1시간. 뭐 헬스클럽 안 가도 돼요. 여기 키스하나 파크도 있고 많잖아요. 이렇게 돌면 돼요. 그냥 걸으면 돼. 걸을 때 어떻게 되지? 다리를 쓰죠. 이 다리 근육이 여기에 쿼드리셉스, 이 대퇴부 근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종아리 근육. 이 두 개가 혈당을 흡수하는 하마같이 돼야 돼. 다리를 쓰게 되면 여기 인슐린 센시티브 때는 다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전에는 근육이 얇았거든. 여러분 근육이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근육이 두꺼운 사람은 그 속에 녹말하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근육이 더 많은 지방하고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근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급 스테이크 고기 있잖아요. 통통하잖아요. 그렇게 썰어가지고 보세요. 그럼 안에 보면 하얀 이렇게 줄이 나오던 그게 지방이야. 그다음 몸매기 직접 말로 소 잘라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예.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뭐 바디빌더들 근육 잘라가지고 스테이크 만들어 보면 아마 거기 지방이 많은 건데 그 사람들 당뇨는 안 걸리거든. 즉 그게 원래 뱃살로 가야 될 그 뱃살이 근육으로 간 거니까 근육이 나오지. 여러분 지방이 나오는 게 멋있어요? 아니면 근육이 나오는 게 멋있어요? 근육이 나오는 게 더 멋있죠. 예. 즉 배는 들어가고 팔다리는 통통해져야 돼. 그게 좋은 거야. 배는 들어가고 팔다리가 통통해져야 돼.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면 그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에요.
팔다리는 통통해지고 손가락도 통통해지고 얼굴도 통통해지고 근데 배는 날씬해지고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는 뭐예요?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그러면 애플 쉐입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 가는 길인데 이거 방지하는 비결은 제가 이제 하루 이마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마일 하지 마세요. 또 관절 있는 사람들 이마일 하다 무릎 문제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수영을 하면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체중이 줄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부하가 적게 걸리거든. 그럼 물속에서 무조건 1시간 걸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돼. 예. 물속에서 걸으면 힘이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30분만 걸으면 밖에서 1시간 걸으는 효과하고 똑같아. 수영을 못하면 그냥 걸어다녀도 돼. 물속에서 30분 왔다 갔다 하세요. YMCA 가면은 뭐 그거 수영 아주 뭐 그냥 공짜로 해준다 그러던데요. 거기 가세요. 수영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5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한꺼번에 1시간 운동하는 게 힘들면은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면 이게 유산소 운동인데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운동한 티가 조금 나야 돼요. 약간 좀 땀이 나야 돼요. 땀이 하나도 안 났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 1마일만 걸어도 너무 힘이 들어.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1마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1.2, 1.4 서서히 올리세요. 갑자기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요. 대사증후군이 이제 점점 인슐린 저항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피로도 덜해지고 여러분들 중에 밥은 잘 먹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막 정신이 막 안개가 낀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치매 빨리 옵니다. 치매 빨리 오고 나중에 중풍 걸릴 가능성이 커요. 제가 그랬죠. 진리는 너무 가까운 데 있어서 사람들은 아주 막 어려운 거 돈을 많이 쓰고 어렵게 구해야지 그게 가치가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잘못된 상식. 운동을 하세요. 운동한다고 돈이 듭니까?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모두 국민들 보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마일씩 걸으면은 내가 $5씩 준다 그러잖아요.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미국 사람들, 미국 국민이 얼마나 5를 걸어요. 그 돈이 얼마예요? 그것만 1년을 하면은요. 1년 후에는 그 돈이요. 몇 배로 해서 세이브가 될 거예요.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가 1공화국 때 아침에 그 무슨 뭐 보건체조 하면은 우유 줬다고 그랬는데 그거 정말 그랬어요? 1공화국 때 1950년대. 아, 전 그렇게 들었는데 그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는데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아니면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하면 세금을 갖다가 1년에 한 2,000불씩 깎아준다. 그래서 그 2,000불 가지고 방학 어디 베케이션 뭐 이런 걸 해준다든가. 나라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은 이 미국의 메디케어 지출 문제 쉽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 안 해. 아, 여러분들은 공짜로 뭐 한 달에 뭐 50불 준다고 그래봐. 그럼 신나서도 하잖아. 근데 나라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환자들한테 즉 좋은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을 주고 나쁜 행동을 하면 세금을 더 내게 한다든가. 이런 살 많이 찐 사람들 텍스 더 내게. 살이 많이 찐 사람은 뚱뚱한 사람은 비행기 값도 뭐 10% 더 내야 된다든가. 근데 비행기 기름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타면 그렇게 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불이익을 주고 좋은 행동하는 사람은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인간 행동이 교정이 된다 이거. 이건 손자병법에 나오거든. 좋은 일하면 자꾸 상을 주고 나쁜 일하면 벌을 줘야 되는데 이 나라는 벌 주는 법만 있지 상 주는 법은 별로 없더라. 벌과 상을 잘 쓰면은 사람의 행동은 싹 교정이 되고 아주 쉬워요. 사람들은요 돈으로 딱 조절하면 다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고 당뇨 환자는 반드시 메폴민에 대해서 꼭 내가 이걸 먹으면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유가 없다면 메폴민 꼭 치료해야 되고 근데 메폴민 치료하다가 사람들 다 포기해. 왜? 메폴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부작용 100% 오잖아요. 그 원장가 나중에 말씀 메폴민 다 설사가 나와. 그래서 메폴민 쓰다가 그냥 난리 나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메폴민밖에 없어. 인슐린도 수명 못 연장하고 다른 약 큰데. 왜냐? 란셋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 란셋에 나와 있는 그 임상 시험 결과 메폴민만 유일하게 수명을 낮추는 약인데 그게 1995년도에 미국에서 FDA가 공인했어. 그 전에 유럽에서 20년 전부터 썼거든. 근데 이 FDA가 무슨 심보인지 그 좋은 약을 미국 국민들이 1995년까지 아예 그 약을 못 썼다고. 그거 95년 이전에서만 일리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너무 싸지. 한 달분 뭐 20불밖에 안 되잖아요. 메폴민 치료 꼭 해야 되고 메폴민은요 타겟 도주가 적어도 1,500mg이 돼야 돼요 하루에. 어떤 사람은 500mg 하루 2번 먹는데 그거 500mg 가지고 하루 먹는데 예 그거 사실 하루 먹어요. 예 별 차이 안 나요. 예 1,500이 될 때 제대로 작용했죠. 미니멈 1,000이 돼야 돼요. 예 1,500? 예 1,500.
그런데 단 콩팥이 나쁜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메폴민을 줄여야 되거나 쓰면 안 돼요. 아니면 간이 나쁘거나 메폴민을 쓰면 안 되는 또 이유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또 얘기 듣고 다 1500으로 올리면 안 돼요. 그 주치의랑 상의해서 하셔야 돼요. 메폴민을 1500 정도, 저는 제 모친한테 메폴민을 당뇨 걸리기 전에 제가 11년 전부터 우리 어머님한테 메폴민을 내겠다고요. 1000mg씩. 저희 어머님 집안은 전부 당뇨 환자들인데 저희 어머님만 당뇨병을 면했어요. 다 당뇨를 인슐린사 왔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야. 저한테 우리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지금. 야 너 미쳤냐? 네 엄마가 당뇨병 걸린 적이 없는데 너 왜 메폴민 엄마한테 주니? 그러다 그거 먹고 제혈당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근데 2004년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저처럼 하는 게 맞다고 그 논문이 나왔어요. 즉 당뇨는 아니지만 아까 그랬죠. 당뇨병이 있고 정상이 있고 그 중간에 대사증후군이 있잖아요. A1C가 6.1 이상 되고 나이가 50 이상이고 고혈압과 같은 심장 위험 인자가 하나 있으면 메폴민 예방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운동력 폭하면서 메폴민 같이 쓰면은 인슐린 저항이 빨리 낮춰져요. 수명이 연장됩니다. 쥐한테 메폴민 주잖아요. 쥐들이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메폴민 주는 거예요. 그럼 쥐들이 보통 35% 수명이 연장되고 유방암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폴민은 러시아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게 수명 연장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제 가설은 메폴민을 갖다가 좀 뚱뚱한 대사증후군 환자한테 주면은 수명이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2010년도에 미국 당뇨학회에서 저처럼 하는 게 맞다고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저한테 또 뭐라고 그러면 제가 또 논문 보여주니까 그 전에는 뭐 우리 아버님이 난리가 났어요. 너 네 엄마 당뇨도 아닌데 왜 메폴민 주냐고 내가 내 몸이 적응이 안 돼서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 뭐 그러면서 근데 지금 저희 아버님도 그걸 인정을 하시거든요. 저도 당뇨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그때 당뇨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그래서 5년 전부터 그 메폴민 500ml 그 잘하시는 계속 거예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메폴민 당뇨가 아닐 때 우리 예. 선생님이 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메폴민 그러면 500ml 먹고 있는 사람은 무슨 아무 효과가 없겠네.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에 왜 500을 주냐면 처음부터 1500 주면 설사 나와요. 소화가 안 되고 반맛 떨어지고 환자를 너무 괴로워. 그래서 500을 갖다가 쓰면서 몸이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다음에 1000으로 올리고 이렇게 서서히 올려야 돼요. 근데 저는 5년 동안 계속 500ml만 먹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어머님도 이제 한번 피검사 결과 보고 어머님은 좀 복부 비만이 있거든요. 네, 운동력도 있어요. 강화하시고 메폴민 1000으로 올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메폴민 인슐린 저항 낮추는 방법 첫째 메폴민, 둘째는 운동 하루에 2마일,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이상. 세 번째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설탕을 완전히 끊는다 이 말이에요. 설탕. 제가 석사 논문 때 설탕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설탕이 얼마나 나쁜지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논문으로 쓸까 하다가 안 했어. 왜냐면 설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있기 때문에 설탕 나쁘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은 혹시 알아? 이거 불이익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이번에 책으로 쓰려고 해요. 저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설탕을 이제부터 영원히, 뭐 영원히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뭐 콜라 좀 먹는 건 괜찮아요. 제 말은 습관적으로 드시지 말라고요. 특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에 설탕 넣지 마세요. 우유만 넣으세요. 이제부터 다 블랙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일러. 예? 수일러. 설탕. 꿀도 안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수일러. 수일도 괜찮아요. 설탕만 아니면 돼요. 차라리 그런 거 그 대체 설탕 있죠? 그런 걸 쓰세요. 그래서 과당을 EX는 어떻게 나는 그거는 이렇게 천천히 분해되는 거거든요. ER이 500이 있고 750, 1000 이렇게 나와요. 500이면은 보통 저는 이제 처음에 500 쓰고 그 다음에 1000, 1500 이렇게 서서히 올려요. 그러면 대부분 메폴민에 대해서 저도 그 EX를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밤에 잘 때 쓰면은 위장관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밤에 쓰면 돼요. EX를 만약에 내가 1000을 쓰다면 밤에 잘 때 500을 두 알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보다 밤에 한꺼번에 먹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안 되고 과당 섭취를 무조건 줄여야 돼요. 이 과당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아무튼 과당은 굉장히 나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쥐한테 과당을 많이 주면은 한 달이면 다 고혈압 당뇨 된다고 얘기했죠. 사람은 세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과당이 나쁘다는 거 얘기했고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소식을 좀 하세요. 소식. 열량 제한. 20% 소식 제한. 살 빼기. 네. 자, 첫 번째 메폴민, 둘째 운동. 운동은 제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걷는 거, 일주일에 적어도 5번 말씀드렸고, 수영은 30분, 걷는 건 1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당 섭취를 줄이라 그랬고, 과당을 아예 드시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열량 제한인데, 여러분 참 열량 제한하기가 어렵죠. 열량 제한하고 싶으면 죽을 먹으면 돼요. 죽은 대부분이 물로 돼 있거든. 죽 한 공기하고 밥 한 공기는 죽은요 밥 한 공기에 5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열량이. 그래서 죽요법을 쓰면 되는데 죽은 일단 맛이 좋거든. 죽에다가 소고기 같은 거 좀 집어넣어요. 굴 있죠, 굴. 당뇨 환자한테는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 자연계에서 아연의 보고는 굴이에요, 굴. 굴보다 아연이 더 많은 이 음식은 굴. 예, 오이스터. 오이스터 한 마리면, 그러니까는 굴 미역국을 해야 돼. 굴을 갖다 날걸로 먹지 말고 미역국에다 넣고 나면 굴죽을 만들면 돼요. 그 굴죽에 굴이 2마리가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필요한 아연 충분하고도 남아요. 당뇨 환자들은 무조건 굴요법 해야 돼요. 물론 오이스터에 약간 좀 콜레스테롤은 있는데 괜찮아요. 아연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굴이 좋다고 봐요. 굴죽을 만들면은 일단 열량 제한이 돼. 아침에 그래서 죽을 갖다 하루에 2번을 먹으면 벌써 열량 제한이요. 엄청난 거지. 근데 죽이라고 흰죽도 괜찮은데. 신죽도 괜찮아요. 예. 근데 현미죽 같은 걸로 하세요. 왜냐면 거기 섬유질이 많아서 신쌀밥은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지만 섬유질이 많은 보리라든가 보리나 아니면 현미 이런 걸로 하면 오트밀은 맛. 오트밀이 좋은데요. 또 하나 그 윗점이라고 있죠. 그 밀 눈이 있어요. 밀 눈에 아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제 1위가 굴이고 제 2위가 윗점이에요. 근데 그거 팔더라고 보니까는 윗점 그 눈 있죠, 눈. 그 배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곡물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다 깎아내고 개나 돼지 사료주고 제일 영양가 없는 것만 먹고 있잖아요. 그 밀 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오트밀 좋은 거예요. 오트밀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오트밀이 저열량식이거든. 예, 오트밀에다 달걀 삶은 거 하나 집어넣어도 되고 거기다 건포도 좀 넣어도 되고 오트밀은 콜레스테롤 거의 없어요. 오트밀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예. 중간 먹는 경우에는 우리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당뇨로 살이 많이 찌고 이제 음식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죽요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갖다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죽에 좀 불포화 지방산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잣 있죠, 잣. 잣에는 우리 이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굉장히 중요해요. 콜레스테롤 낮추려면 여러분들 불포화 지방산부터 써야 돼. 근데 내추럴 불포화 지방산은 어디에 많이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콩에도 많이 들어있고 콩. 그 다음에 잣, 저는 잣을 아주 굉장히 강력히 좋아해요. 호두 있죠. 근데 잣이나 호수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열량이 굉장히 높아. 호두 100g 먹으면요 열량 700이에요. 저기 바베큐 먹은 거하고 똑같은 열량이 나와. 그렇다고 또 호두 좋다고 잣을 또 많이 먹으면 살이 이렇게 찝니다. 잣은 조금만 집어넣어야 돼. 근데 거기 불포화 지방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파인 너트라고 있잖아요. 미국은 싸요. 그 5불 주면 이만한 거 살 수 있거든. 5불 주면은 잣 이만큼 사요. 슈퍼에서. 50불 줘야지. 저하고 50불이야. 5불이 그리고 아니에요. 5불짜리 잘 없어요. 짜시. 요만해도 당연한 사람은 네? 메폴린이 당뇨 치료제인데 당뇨병이 없어도 당뇨병하고 정상이 중간에 써도 괜찮아. 당뇨 있는 사람 당연히 써야 돼요. 예. 근데 저 경우에는 예. 너무 설사를 해가지고 그걸 끊었어요. 예. 완전히. 왜냐면 어머니 몸에서 그걸 못 받은 거거든요. 메폴린 설사 문제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도 막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설사 있다 해서 그걸 끊기엔 너무 아까워. 수명이 연장되는 점 설사 좀 하면 어때? 근데 또 설사하는 것도 사회생활에 지장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땅콩은 안 좋아. 땅콩도 괜찮은데요. 땅콩보다는 잣을 쓰세요. 잣에 또 필요한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열량제한 얘기했죠. 열량제는 밥을 반 공기만 드시던가 아니면 죽요법을 쓰면 죽이 좀 맛있고 편하다고 말씀드렸고 북어 같은 경우도 도움이 많이 돼요. 북어 아시죠? 북어. 네. 북어는 완전히 그거는 자연산 보약이에요. 저는 명란젓도 좋아하고 하여튼 뭐 명태, 북어 전 다 좋아해요. 저는 하다못해 한국에 노가리라고 해요. 노가리. 노가리도 좋고 거기는 아주 그 인체에 필요한 황성분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게 다 좋은 거예요. 그 열량이 별로 안 높아요. 그 다음에 호식해야 되고 그 다음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누구 미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다 내 탓이 화가 돼요. 그리고
내 탓이하면 또 자기를 또 공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감사 생활하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복을 받아요. 저는 날마다 참회해요. 죄를 참회하고 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욕심을 줄이면 돼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뭐 삼성그룹 되는 거 아니고 빈부귀천 다 하늘에 정해진 반대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생활하면 좋은 게 와요. 그리고 남 미워하지 말고 마음 넉넉하게 갖고 절대 입으로 남 욕하지 마세요. 욕하게 되면은 욕할 때마다 내 몸에 인슐린 저항이 막 생긴다고 보면 돼요. 혈당 올라가. 다급적이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축복하고 기분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기분 좋아지는데 인상 더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아주 좋은 기분도 다 없어져. 이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 하나가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회, 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가 그냥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의 이 미래의 경제는 나한테 달려있다. 최소한 내가 양로원에 가지 말아야겠다. 수술을 하지 말아야겠다. 국가 돈 좀 세이브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돈의 여유가 생기면 항상 감사한 부분 하고 좀 불쌍한 사람들 좀 넉넉하게 좀 베푸세요. 그거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부자 안 돼. 아낀 사람들 지금 부자 된 거 봤어요. 여기 보니까는 그렇더라고.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 돈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모든 승패는 다 맡기세요. 그러면 잘 돼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얘기 못 봤어요? 그 양치기 소년이었잖아. 해벌린 넘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면은 강대의 왕이 되는 거고 솔로몬 왕도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더니는 구하지 않으면 그냥 부까지 다 줬거든. 그러니까 너무 돈돈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하늘에 정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이 좋으면은 그게 최고의 보약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 심포가 있죠. 심포가 나쁘다 그러죠. 심포. 그게 페리카디움, 심장을 섞는 막이에요. 심포경락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럴 때 여기 따주면 되잖아. 그럼 속이 시원해지죠. 예. 그러니까 마음보, 심포를 마음보를 좀 이쁘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심장이 편해지고 그래야지 혈압이 내려가요.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5개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성인병의 근원은 대사증후군이고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 때문에 생긴다. 인슐린 저항을 낮추면 당뇨고혈압 예방할 수 있다. 그 방법은 5가지가 있으니 첫째, 메폴민을 쓸 수가 있고 단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의사랑 상의해 쓰세요. 두 번째, 운동을 하면 되고 운동은 제가 미니멈 얼마큼 해야 된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적어도 2마일을 걸어야 된다 그러고 수영을 하는 사람은 30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설탕을 먹으면 안 된다. 예, 커피에 절대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괜찮고요. 예. 네 번째 뭐랬죠? 소식을 하라고 그랬죠. 소식이 힘들면 뭐를 먹는다? 죽을 먹는다. 왜? 죽은 밥 한 공기에 또 죽 한 공기 있으면 열량이 5분의 1밖에 안 돼. 대부분 다 물이에요. 근데 죽에다가 죽만 넣으면 안 되고 굴을 집어넣고 잡 같은 걸 집어넣어서 소고기 가는 걸 집어넣어서 영양분을 좀 강화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탕도 좋아요. 삼계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얘기도 삼계탕.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 국물만 드시던가요. 그 다음에 5번째 뭐라 그랬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가지가 있죠. 회개를 하고 내 허물을 일단 남 탓하지 말고 허물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매일 참회하고 그다음에 감사 생활을 하라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그냥 감사하세요. 그리고 남 욕하지 말라고 그랬죠. 남 욕을 많이 하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내 몸이 해로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면은 주위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예. 이 5가지를 실행하면은 여러분들은 대사증후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세월호 사태 알죠? 초기에 강력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탈출하라고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대로 행하면은 인생이 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번에는 당뇨 초기에 있는 사람이 당뇨 완치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당뇨병은 아직 없고 당뇨하고 정상과 당뇨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 대사증후군 환자들 얘기했고 대사증후군을 피검사를 어떻게 한다? 중성지방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나눠서 비율이 3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허리 둘레가 남자의 경우 36인치 이상 여자는 32인치 이상이면 그것도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고 혈압이 고혈압은 아닌데 135에 80 이상이 나오면은 그것도 대사증후군의 한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침 혈당이 당뇨는 아니지만 100 이상이면은 무조건 100 이상이 나오면 그것도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한 가지 방법. 그건 이제 제가 피검사에서 하는 거죠. 환자들 한번 체중 재고 몸무게 재고 피검사 보고 제가 대사증후군 판정을 내려요. 예.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 딱 그러니까 어머니 벌써 대사증후군이고 여기 보니까 대사증후군 아버님 지금 대사증후군 안 돼. 36인치가 넘어갔어요.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대사증후군이 아닌데 왜 그럼 당뇨냐? 이 사람은 극심한 정신 스트레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당뇨도 아닐 때부터 먹었어요. 네. 이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진리를 실행하면은 인생이 변하게 되고, 이러한 운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한 달에 5불씩 나라에서 보너스를 주면은 비록 엄청난 돈이 들겠지만 10년 후에는 엄청난 돈이 절약된다. 이걸 오바마 대통령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같이 일개 힘없는 내과 의사가 이런 말 했다고 반응을 못해줘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되게 마음을 열고 들으셨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진료 시간에 해드리고 싶었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줘요, 이 말을. 저희 아빠는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 팥이나 호박은 어때요? 좋죠. 호박은요, 밥맛 없는 사람들은 호박죽을 써야 돼요. 호박이 그 노란색이잖아요. 그게 가운데 중초를 보호하거든. 그래서 밥맛이 없고 막 식욕이 없을 때는 호박에다가 대추를 좀 집어넣고 황기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아니면 홍삼을 좀 넣어도 돼요. 그럼 기력이 금방 회복이 돼요. 황기나 홍삼을 쓰세요. 기력 보충하는 데 홍삼 말씀하시니까 홍삼정을 계속 먹는 것도 좋죠. 예, 기를 보호하는 데는 그게 최고예요. 호박이 아주 좋고요. 입맛 없는 사람은 호박죽, 호박입니다. 인삼이 안 맞으면 홍삼을 쓰면 되고, 그건 인삼이 안 맞으면 황기 같은 거 쓰면 돼요. 황기는 아주 싸요. 그러니까는 저기 호박이 좋고요. 좋은 거죠. 팥도 좋고요. 팥도 좋죠. 전부 식욕 없는 사람도 식욕 돋구고 중초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팥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는 말이지. 그거는 소화를 불시켜서 그런 음식이 알러지인데요. 그러면은 그거 쓰세요. 저기 그 뭐라 그러지? 그 검은콩 있죠? 검은콩. 네, 검은콩으로 바꾸세요.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저 경우에는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TV를 덕터 우드 TV를 보면서 어떤 파인애플을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파인애플 하지 말고 생강을 쓰세요. 생강은 천연 소화제인데 생강은 부작용이 없거든요. 오늘 생강가지고 생강을 이만큼을 사가지고 생강하고 대추를 사세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물 2리터에다 넣고 한 주먹씩 넣고 끓이면은요 황갈색 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냉장고에 넣고 계속 써보세요. 소화 잘 돼요. 쉽게 해결돼요. 식사 후에. 예. 부작용 없어요. 생강이야말로 최고의 소화제. 아침에 혈당을 재면은 네. 한 100에서 110 예. 정도 나오는데 A1C는 뭐 6.7 그렇게 나오는 그 어머님은 당뇨병이에요. 어머님은 A1C가 6.5부터 당뇨거든요. 있어요. 예. 그럴 때문에 근데 당뇨 초기. 저기 아침에 그 재는 그 혈당은 그게 왜 낮게 나오냐? 어머님은 식후 혈당이 높은 편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밥 먹기 전에 혈당이 그렇게 안 높은데 밥만 먹었다면 혈당이 막 올라가는 분이 있거든요. 어머님은 아마 후자 해당될 거예요. 당뇨 진단을 하려면 A1C랑 혈당 두 개 다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 혈당만 105밖에 안 나오는데 A1C가 7.0인 사람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막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그 식생활 습관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설탕을 A1C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5.9부터 5.7까지가 정상이에요. 5.7까지가 예, 정상이에요. 예, 그럼 예. 6.5 정도. 6.5부터 당뇨예요. 그전 안 되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사증후군 환자들 있죠. 네. 지금 뭐라고 엑기스 있잖아요. 예. 5.7 좋죠. 이하는 홍삼 액기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에 기가 허한 사람들한테는 인삼이 AIC는 그 기를 올리는데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꿀은 넣지 마세요. 꿀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만 뭐 피검사 호박은 괜찮아요. 호박은 괜찮고요. 달다고 안 먹어요. 대추에 들어있는 당은 올리고당이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아버님. 설탕은 여태까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긴 후에 그걸 낮추는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인슐린 저항이 왜 생기는지 그거를 연구하셔가지고 아예 인슐린 저항이 생기지 않게 하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운동 부족이에요. 생기는 이유는 운동 부족과 운동 부족. 열량 섭취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거죠. 저도 그래요. 이게 운동 부족이고 열량 섭취를 많이 하고 그러면 저항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운동 부족에다 많이 먹고 그러면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 그 중후군이라는 게 주준다고 되는데 그랬잖아요. 그 약이 아 여기 지금 뭐야지 대사 증후군 네. 인슐린 증후군이
당뇨병은 아니지만은 그 중군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죠. 당뇨병 전에. 그건 지금 왜 생기냐 저도 운동 안 하고 많이 먹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지나면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인슐린 저항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라든가 대사증후군은 선진국의 경우라고 치면 6천여도 많은 그런 나라에는 오히려 영양 결핍이나 트윈스가 많아요. 선생님, 우리가 스포츠 클럽이나 이제 수영을 할까, 스포츠 클럽에 여행할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수영도 좋고요. 운동이라는 것은 뭐 연기되는 것도 좋고 어머님한테만 그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 다 좋아요. 아까 제가 유산소 운동 얘기했는데 연기되는 것도 괜찮아요. 어머님한테만 괜찮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다음번에는요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있으면 문제가 돼요. 소화 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